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객강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객강남님 요즘 또 핫한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로 많이 등장을 해주시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객강남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객강남님. 네. 오늘 이야기를 어쨌든 그 친구분이 나오시겠지만 네네.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으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네네. 그 친구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애는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는 이제 저랑 거의 한 30년 지기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분들끼리 친구라서 어릴 때부터 같이 큰 친구인데 완전 형제 같은 애예요. 근데 이제 얘가 어릴 때부터 좀 보면 안 될 것들을 많이 보고 이상 경험도 그것 때문에 많이 하고 있던 애예요. 맞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점이 귀신을 보고 느끼는데 퇴마할 능력은 없어. 그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퇴마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옛날에 콘스탄틴인가? 네. 거기 보면 여자 형사분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이제 원래 자기도 봤는데 어릴 때는 안 본다, 안 보인다 막 이러다 보니까 안 보이게 됐잖아요. 크면서. 네. 얘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퇴마 능력은 없어. 느끼기만 하지. 예. 그냥 안 보면은 안 보이겠거니 안 건드리겠거니 이런데 건드리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영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렇죠. 살짝 영매 느낌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 보듯이 보는 거죠,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너무나 오랜 세월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같이 겪은 일들이 많으신데 오늘 객강남님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겠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객강남. 일단은 이제 한 10몇 년 전일 거예요. 저희가 20대 초반이었나? 군대는 갔다 오고 그랬을 시절인데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고 친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친구들끼리 장례식 내내 좀 도와드리려고 3일장 치르시는 동안에 도와드리려고 갔어요. 셋이서. 그래서 이제 빈소 차리고 뭐 하고 이것저것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녁쯤인가? 옆 빈소에 다른 가족분들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분이 첫인상부터 되게 이상했던 게 상주분이 두 줄 완장을 차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통 상복을 입고 이걸 차야 되는데 그냥 평상복, 그것도 반팔 반바지, 그걸 입고 맨살에다가 상주 완장을 차고 계신 거예요. 장남으로 보이시는 분이. 되게 개념 없다. 아니 정장을 입지는 못할 망정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그것도 슬리퍼 신고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 복장으로. 그래서 되게 이상한 집안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분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분 동생으로 보이는 남동생분도 오시자마자 뭐 장례식 치를 생각은 없으시고 막 술만 드시고 자기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막 전화통화하면서 웃으시고 며느리 같은 분들도 뭐 화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자기들끼리 수다 떨면서. 근데 제일 이상했던 게 아무도 안 슬퍼 보여요. 어머님 장례를 치르러 왔는데. 근데 딱 한 분 거기 큰딸분으로 보이시는 분이 되게 우시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목까지 우는 것처럼 진짜 떠나가라고 우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데도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꺽꺽거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분 혼자만. 되게 이상한 집안이다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바깥에 어른들이 짐 좀 가져와라 이래서 빈소에서 바깥까지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데 그 형제 두 분이 나오셔서 흡연 하시는 곳에서 음료수를 막 마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막 짐 나르다 보면 들리잖아요. 바로 옆이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건 좀 선을 넘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게 자기 어머니 장례식 와가지고 보험금 얘기를 하고 뭐 재산 분할 어떻게 할 거냐고 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례 치를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지나가다 들으니까 뭐 대충 들은 게 아니 저번에 아버지 때는 큰 누나가 모시고 장녀라고 우리보다 많이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동등하게 나눠야 되지 않겠냐고 셋이서 막 그런 돈 얘기를 하고 있길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너무한데 이러면서 이제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조문객들이 이제 한창 맞이하고 하다 보니까 한 새벽이 돼서 조문객들이 보통 그 시간대면 없어요, 잘. 그래서 이제 어른분들도 그냥 기대서 주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쉬자 이래가지고 조문객들 식사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끼리 앉아가지고 막 수다 떨고 있었는데 똘비 얘가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날도 근무를 하고 온 상태라서 얘가 이제 미안하다 먼저 좀 들어가서 잘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들어가서 자 이러고 거기 빈소에 조그맣게 쪽방이 하나 딸려 있더라고요. 거기서 들어가는 것까지 봤어요. 자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한 5분? 한 10분도 안 돼서 애가 터벅터벅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턱 옆에 앉더니 되게 소곤소곤거리는 목소리. 야, 근데 이 장례식장에서 누가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웃냐고. 근데 저희는 바깥에 있었잖아요. 되게 조용했거든요. 조문객들도 없는 시간이고 다들 쪽잠도 주무시고 이러니까 뭐 아무도 떠드는 소리도 안 나고 일단은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누가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미소 띄는 정도지.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고 일단은 우리 3명은. 그래서 야 무슨 말이냐고 아무도 안 웃었다고 야 이렇게 조용한데 무슨 웃음소리가 나냐고 너 잘못 들었겠지 이러니까 아니라고 누가 자꾸 웃더라고 욱하고 나온 거라고 잠이 들라고 하는데 진짜 막 넘어갈 듯이 웃더래요 자꾸. 그래가지고 어디서 웃음소리가 나지? 얘가 일단은 들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한번 빈소 쪽을 둘러봤어요. 혹시나 웃는 분이 계실까 해서. 네. 그래서 둘러보다 보니까 옆 빈소에도 이제 쪽방이 하나 딱 달려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문이 살짝 열려있는데 두 형제분 있죠. 개념 없는. 그 두 분이 고스톱 치면서 막 웃고 있더라고요. 아, 참 가지가지 한다 이라고 제가 와가지고 똘비한테 야, 저 두 분 화투 치면서 나는 소리다. 들어가서 자라. 그러니까 근데 남자 소리가 아닌데 여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남자 소리다. 이게 벽 넘어서 들리니까 약간 얇게 들렸으니까 여자 소리로 알았겠지. 자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이상하다 이러면서 다시 이제 들어와서 자더라고요. 근데 또 한 몇 분 뒤에 얘가 쓱 나오더니 그냥 앉아요. 저희 옆에. 하고 제가 이제 야 앉아? 왜 또 막 웃는 소리 때문에 거슬리나 이랬더만은 아니래요. 괜찮대요. 그냥 안 잔대요. 어차피 잠 깬 거. 저희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눈 감고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튿날째가 됐어요. 장례시간은. 그래가지고 저희 또 조문객 맞이하고 심부름하고 이러고 있다가 한 저녁 9시 때쯤인가? 저희는 이제 한창 손님들 식사 대접하고 심부름하고 이러고 있는데 옆 빈소에서 막 오함 소리 들리고 막 욕하는 소리 들리고 이런 소리 들리고 이래가지고 궁금하니까 가서 봤어요. 저희가 봤더니 체형이 되게 왜소한 여자분 한 명이 이렇게 서 있고 그 두 형제분이 되게 덩치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막 멱살을 잡고 나가라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냐면서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상스러운 소리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서 저렇게까지 하나 이러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은 구경만 하고 있고 말릴 생각은 안 하고 그 큰따님 분은 계속 울고 계시더라고요. 첫날부터 네. 진짜 저희 장례 끝날 때까지 우셨어요. 그분은 계속 우시더라고. 잠도 안 자고. 그래가지고 되게 막 혼란스럽더라고요. 막 그 울음소리 뒤섞여가지고 욕짓거리하고 막 몸싸움하고 이러는데 그 여자분은 계속 이렇게 멱살 잡힌 상태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눈 다 감고 흔들리고만 있는 거예요. 막 한참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시던 큰 따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지금 생각해도 되게 소름 끼치는 게 살면서 제가 그렇게 화난 얼굴은 처음 봤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화를 내는데 소름 끼칠 정도로 화를 내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예. 갑자기 그 우시던 분이 일어나더니 그 여자분 머리채를 잡고 따라 나오라면서 막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문 오신 분들은 그 친척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큰 싸움 날 것 같으니까 예. 말리러 몇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야, 이건 무슨 가족 자체도 이상하고 조문 오는 사람도 이상하다 이러면서 저희끼리 이제 흉을 막 보고 있었어요. 그럼 한참 흉을 보고 있는데 똘비 얘가 조금 늦은 저녁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쪽방에서 쪽잠을 자고 나왔어요. 무슨 소란이냐고. 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잠 한숨도 못 잤대요. 자꾸 여자 웃음소리가 계속 들린대요. 예.
잠이 들라 하면은 깔깔깔깔 이런 소리가 들리고 밖에서 나는 그 소음 때문에 깬 게 아니래. 그 웃음소리 때문에 깬 거래요. 오. 그리고 그것도 있고 얘가 이제 일을 하고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겨우 선잠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도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옆 빈소가 보이더래요. 쪽방 문을 열고 나왔는데 우리 빈소가 아니고 옆 빈소더래요. 근데 탁 나왔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영정사진 올려놓는 곳 있죠? 거기에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고 앉아있는데 피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계시더래요. 아무 말도 없이. 그러고 있는데 그 옆 빈소 가족분들은 이게 상갓집인데 마치 느낌이 잔치집 느낌? 막 왁자지껄 웃고 있고 그 돌아가신 할머니 분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이까지 뿌득뿌득하는 소리를 내면서 갈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피눈물 줄줄줄 흘리고 계신데 그 가족분들은 그냥 진짜 누가 봐도 축하하는 자리 이런 자리처럼 막 웃고 떠들고 이러고 있더래요. 그리고 할머니 앞에 되게 큰 잔치상을 딱 갖다 놓는데 누가 봐도 잔치상인데 그 음식 놔둔 그릇이며 음식 차려놓은 종류들이며 제사상이더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 케이크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에 놓고 후 하고 불잖아요. 그거를 가족분들이 후 부는데 그 케이크가 아니고 장례식 때 보면 향초 꽂아 놓잖아요. 그 향초로 불을 끄더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상황이 꿈이지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진짜 막장은 막장이구나. 내가 그래서 이런 꿈을 꾸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조문객들이 그 분위기와는 안 어울리게 되게 엄숙하게 한 분씩 들어와서 할머니한테 절을 하는데 그 절하는 걸 보면서 두 형제분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진짜 박장대소를 하더래요. 그리고 탁 깼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 되게 이상한 꿈인데 무섭다는 느낌은 안 들고 역하다? 역겹다?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되게 뒤끝이 구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자고 나니까 더 피곤하다고. 근데 저희가 이제 식당 쪽에서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이상한 꿈을 꾼다. 이 옆에 집이 확실히 이상하긴 이상한가 보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 어머니가 승모분이랑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끝쪽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님이 아까 그 여자분 끌려 나가실 때 궁금해서 따라 나가셨대요. 알아보려고. 그래가지고 따라 나갔더니 멀리 있어가지고 가까이서는 못 듣겠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따라 나온 친척분들이 막 말리고 있고 그 두 분이서 막 무슨 뭐 말싸움 하는 것처럼 내용은 안 들리는데 싸우고 계시더래요. 언성 높이면서. 근데 그 끌려 나오신 여자분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그 큰 따님분만 고함을 지르면서 뭐라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야기 내용은 안 들리고 친척분들이 막 말리고 하시니까 그 끌려 나온 여자분은 먼저 가셨대요. 한창 욕을 듣더니 가시고 그 큰 따님분이 우시면서 다시 이제 빈소로 들어가시더래요. 그 친구 어머님이 궁금하니까 아무 친척분 한 분 따라 나오신 아주머니를 붙잡고 아이고 저기 몇 빈소인데 무슨 일이냐고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떠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냐 이랬더니 아주머니들 금방 친해지잖아요. 처음 보셔도. 그냥 막 주저리 또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분이. 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돌아가신 할머니분이 자제분이 4분이다. 근데 그 4명 자식 중에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건지 큰딸 말고는 쓸 놈이 없대요. 예. 돌아가신 분 장례식장 와가지고 자식들 욕하는 건 좀 아니긴 한데 아닌 건 아니래. 그러니까 큰 따님 분은 되게 효녀래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을 혼자서 모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되게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몇 년 동안 치매를 앓으셨대요. 치매 간병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 진짜 아무 군소리 없이 해낸 되게 효녀래. 하고 그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 우시는 건지. 얼마나 마음공세도 심하시고 정도 많이 쌓였겠어요. 자기 어머니랑. 그래서 저렇게 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들놈 둘이라는 거는 맨날 집에서 돈이나 내놓으라 하고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완전 그냥 개 백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완전 개망나니들이라고. 근데 이제 어머님이 듣다 보니까 3명인데 왜 자식이 4명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대요. 근데 자제분이 3분이 아니신가요? 고인분이? 이랬더니 아니래요. 4명이래요.
막내 딸이 있대. 근데 막내 따님분은 안 보이시던데 장례식장에. 이렇게 여쭤봤더니 방금 전에 끌려 나온 여자애가 막내 딸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 언니분도 그렇고 오빠 두 분도 그렇고 자기 막내 동생인데 왜 그렇게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욕을 하면서 끌어내셨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무속인이시래요. 막내 따님분이. 이게 가족분들이 되게 반대를 했는데 귀엽고 무속인이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무속인 되고 나서부터는 연락도 끊고 단절하고 사시고 아버지 장례식 때는 오지도 않았대요. 네. 근데 뭔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주워 먹으려고 온 건지 어머니 장례식장은 어떻게 알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쥐잡듯이 끄집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듣고 나니까 이게 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냥 욕할 게 아니었구나. 큰 따님분 너무 안 됐다.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똘비가 이렇게 얘기 듣더니 저 부르면서 야 바람이나 쐬러 가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밖에 되게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워서 제가 야 무슨 바람이냐고 되게 추운데 안 간다 이랬더니 가재요. 막 끄집어내더라고 저를. 갖고 둘이서 이제 나갔어요. 저는 끌려 나갔죠. 끌려 나와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아니 무슨 바람을 겨울에 쐬자고 이러면서 담배 피면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똘비가 가만히 담배 피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또 얘가 뭘 봤구나 또 이래가지고 야 뭔데 이랬더만은 딴 게 아니고 저희 빈소 차릴 때부터 옆 빈소에 꿈에서 모두 할머니가 영정사진 놔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더래요. 눈 감고. 저희 들어올 때부터. 근데 장례식장이니까 영가분들 보이는 거야. 어차피 뭐 길에서도 보는 애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대요. 자기한테 피해도 안 줄 것 같고 되게 점잖아 보이시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녁 때 그 옆 빈소에 가족분들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막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장례식 치를 준비를 이제 다 맞춰가지고 가족들 막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개판이었잖아요. 그 할머니가 얘가 쓱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 자리에서 쓱 일어나시더니 눈을 탁 뜨는데 눈 쪽 주변에 까맣더래요. 그러니까 눈알이 있어야 되는 곳이 비어 있는 거죠. 근데 할머니 분이 일어나가지고 터벅터벅 이렇게 오시더니 자식들 장남부터 시작해서 한 명 한 명 앞에 가가지고 막 호통을 치더래요. 근데 이게 목을 뭐 돌아가시면서 목이 다치신 건지 소리가 되게 기괴하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막 화를 내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시는데 말 대신에 소리 대신에 검붉은 피가 막 쏟아지더래요. 자식들 머리 위로. 근데 이제 자식분들은 당연히 안 보이죠. 그게 똘비 눈에만 보이니까 너무 이상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정을 모를 때는 돌아가신 분이 자식들한테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며느리도 그렇고 자기 손자 손녀들한테도 그렇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막 호통을 치시고 자식들이나 뭐 막 호통을 쳐도 아무런 대꾸가 없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막 답답하니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땅에 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너무 원통해 보이시더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다. 사정을 모를 때는 그러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막내 따님분 끌려가시고 나서 옆 빈소에서 두 형제분은 안 나가셨거든요. 성질만 내고 계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야 이거 왜 이래?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또 슬쩍 봤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원래 장례식장에서는 향초가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향초를 막 붙이시는데 불이 안 붙어요. 그래갖고 이거 왜 이러냐고 형님 일로 와보라고 이거 불이 안 붙는다고 라이터 줘보라고 라이터 바꿔가지고 해도 안 켜져요. 향에 불이 또 겨우 붙어가지고 탁 꽂아 놓으면은 연기가 안 나요. 타긴 타는데 연기가 안 나요. 되게 소름 돋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제가 되게 이상하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똘비도 그걸 봤어요. 하고 너 아까 향초 불 안 켜지는 거 봤지? 이러더라고요. 니도 봤냐고. 되게 소름 돋더라 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그때 형제분이 막 불 붙인데 그 향에다가 할머니가 피를 막 토하고 계시더래요. 못 붙이게 하려고. 겨우 불을 붙이니까 또 할머니가 거기까지 꾸역꾸역 가가지고 또 막 피를 토해가지고 끄시더래요.
그거를. 그래갖고 자기는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자식이 좀 그랬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좀 이상한 가족에서 사연이 있는가 보다.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장 다 지내고 저희 친구네 할아버지 화장터에를 저희가 이제 갔어요. 아침에 장례식 다 정리하고 발인하시는 것까지 다 보려고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화장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점심 먹고 이제 화장실 가고 뭐 이러고 그냥 시간 때우고 있는데 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옆집 빈소에서도 같은 화장터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마침 화장실이 거기 화장터 입구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랑 똘비랑 화장실 갔다가 손 씻고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 빈소 있던 분들이 화장터에 입관시키려고 가족분들이 나란히 양옆으로 서서 관을 이렇게 미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큰 따님분이 되게 우시는 거예요. 엄마 이러면서 막 관 붙잡고 거기 얼굴 파묻고 막 우시더라고요. 통곡을 하시면서. 이게 사정을 듣고 나니까 더 슬픈 거예요.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안 됐다 이러고 제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똘비한테 제가 담배나 피러 나가자. 나가서 좀 바람이나 쐬자. 이러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얘가 얼굴이 하얘요. 그래서 얘가 또 왜 이래? 뭘 봤나?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냥 데리고 나갔는데 저희 이제 화장터 거기 입구 쪽에서 거리가 조금 있는데 웬 여자분이 되게 멀리서 봤는데 비나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손 비비면서 기도 드리는 거 있죠? 그것처럼 막 이렇게 저희 화장터를 보면서 빌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이상하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똘비 얘가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막 그 여자분한테 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그래서 저는 그냥 멍 때리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왜 저러지? 이러고 있는데 한참을 둘이서 얘기하더니 돌아서 오는데 뒤에 여자분이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이래갖고 이제 똘비가 저한테 딱 오길래 표정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 아는 분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는 분도 아닌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고 오냐 이랬더니 막내 따님 분이래요. 그때 둘째 날에 쫓겨나신 분. 얘가 알아보고 간 거예요. 막내 따님 분인 거 알고. 그래서 가서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얘가 이제 아까 전에 화장실 나오는데 저희 옆으로 그 할머니 관이 지나갔잖아요. 자기도 마음이 안 좋더래요. 사정을 다 듣고 나니까. 근데 그 관 옆을 지나가는데 관 안에서 목소리 안 나오는데 막 쥐어 짜듯이 우는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정말 서럽게 막 이렇게 우는 소리가 관 안에서 들리니까 아, 할머님이 너무 이게 한이 되셔서 우시는구나. 이게 평소 같았으면 되게 무서웠을 텐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더래요. 큰 따님분 우시는 목소리에 그 어머니 관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막 겹쳐 보이면서 되게 안 좋더래요. 마음이. 좀 그렇다 이러면서 싹 지나가는데 관을 탁 지난 자기 뒤에서 네. 로친네 3일 내내 쳐울고 지랄이네 이러면서 탁 웃더래요 누가. 뭐야? 근데 그 웃음소리가 똘비가 3일 내내 들은 그 웃음소리더래요. 자려고 누웠다 하면 들리던 그 깔깔거리는 소리. 누가 싹 돌아와가지고 누가 웃었지 하면서 이렇게 가족분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막 찾아보는데 그 큰 따님 분이랑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근데 그 한순간에 방금 전까지 우시던 분이 씩 웃더래요. 이게 마치 아 너도 들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와. 그 한순간에 싹 웃더니 다시 얼굴이 표정이 싹 바뀌더니 막 울면서 다시 가시더란 거예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그 웃음을 보고 난 뒤에 들으니까 그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뭐지 하고 얘는 이제 넋이 나간 거죠. 예. 내가 지금 뭘 보고 뭘 들은 거지 이러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 딱 나왔는데 그 막내 따님분이 때마침 기도 드리듯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가서 무조건 물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님분한테 가서 무당이란 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단도직입적으로 원래 그런 말 딴 사람한테 안 하는데 모르는 분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사실은 못 볼 걸 본다. 무당이란 거 들었다. 제가 장례식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방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 막내 따님분이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막 우시더래요. 얘기는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기를 해보셔라. 나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내 따님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무당 맞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신기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도 솔직히 어릴 때는 되게 하기 싫었는데 점점 크면서 몸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눌림굿이라고 했나? 하여튼 뭐 그 누르는 그런 굿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받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을 모시게 됐는데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는 효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님한테 연락은 꼬박꼬박 드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큰언니가 연락을 끊더래요. 중간에서 막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언니가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오빠들이야 어차피 개차반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언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자기가 받은 신이 원래는 언니가 받아야 되는 신이래요. 그러니까 언니도 어릴 때부터 자기랑 똑같이 신기가 있었대요. 근데 무슨 변명을 들어가지고 원래 자기가 받아야 될 신인데 그 막내 따님분 말하시는 게 자기는 신을 안 받아도 됐대요. 언니가 받았으면.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 중에 뭐 한 명만 뭐 신을 받으면 된다고 했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자기는 장녀고 부모님 모셔야 되니까 네가 받아라. 그러니까 떠안은 거예요. 신을. 언니분이 받아야 될 신을. 그렇게까지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했는데 언니가 점점 가족들한테 자기 험담을 하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선동을 한 거죠. 가족분들한테. 그러니까 점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너무 섭섭하니까 그리고 이 오해를 풀 수가 없더래요. 이미 자기가 못 돌아갈 정도로 페루나로 만들어버려서 가족들한테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못 돌아갔대요. 부모님도 이제 언니가 중간에서 맞고 전화번호도 다 바꿔버리고 이사도 가버리고 이러니까 뭘 물어볼 방법이 없잖아요. 친척분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는 페루나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주죠. 전화도 안 받죠. 그래서 이제 연락이 끊겨 살았는데 아버지 장례식 때는 연락도 안 했대요. 돌아가시고 한 몇 년 뒤에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너무하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모르는 번호로.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어머니더래요. 누구야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엄마 잘 지냈냐고 어떻게 연락했냐고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연락했냐고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래요. 살려줘 이러더래요. 그리고 누가 뺐듯이 전화가 탁 끊기더래요. 그래서 온 번호가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원이 꺼져 있다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니까 친척분들한테 진짜 전화 안 받는 분들한테도 막 다 찾아가가지고 진짜 무릎 꿇고 빌면서 제발 좀 알려달라고 저희 어머니 연락처든지 뭐든지 좀 알려달라고 저 언니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다 이래갖고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알아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뒤늦게. 왜냐면 아버님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그리고 전화도 어머님이 이상한 전화가 왔지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오신 거예요. 근데 막 멱살 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신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발인 날짜는 아니까 이렇게 어머니 보낼 수는 없으니까 화장터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자기는 일단은 다 얘기를 드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뭔가 사건 같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본 게 진짜면은 들은 게 진짜면은 이게 뭔가 이상한 일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야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경찰한테 가서 뭐라 말할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딱히 할 말도 없고 할머니가 그랬는데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생각한 게 이거는 솔직히 뭐 누구한테 신고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말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좀 짐을 덜려고. 그리고 일단은 경찰이고 나발이고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일 큰 게 무섭대요. 왜냐면은 그때 그 큰 언니 그분이 똘비랑 눈이 마주치고 씩 웃고 막 통곡을 하고 가시는데 고개 숙인 상태로 똘비를 계속 째려보면서 가더래요. 이분 계속 통곡을 하고 있는데 무표정으로 계속 째려보면서 가더래요. 네. 말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이건 신고고 뭐고 나는 그냥 못 본 걸로 하고 저분한테 일단 얘기는 다 드렸으니까 나 여기서 그냥 못 본 걸로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면서 똘비가 아니 근데 할머니가 만약에 한의대 꼭
큰 따님한테 뭐가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큰 따님한테 따질 것이지 왜 다른 자식들한테 그렇게 했을까? 하루 종일 고민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얘가 내린 결론이 할머니가 역정을 내신 게 아니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예. 얘가 나중에 한 얘기인데 큰 따님분이 되게 이상하더래요, 약간. 근데 자기가 확신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왜냐면 막 통곡을 3일 내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할머니가 막 역정 내시는 거를 슬쩍슬쩍 겪는 줄 보더래요. 예. 그걸 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우연의 일치겠지. 자기 같은 인간이 뭐 이 몇 명 안 되는 장례식장에 또 있을 수가 있겠나 이런 맨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틀째 날에 그 막내 따님분이 쫓겨나갔잖아요. 그때 그 언니분이 가만히 계셨거든요, 우시면서. 네. 형제 두 분만 막 이러고 계시고 그 할머니가 다른 가족들한테 막 하다가 막내 따님을 싹 봤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 딱 좋게 그 언니가 그 중간을 딱 가로막더래요. 그리고 끌고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보고 지금 사정 다 들어보니까 아마 중간에서 막은 거지 않겠냐고. 왜냐면 자기 막내 여동생은 무속인이니까 예. 혹시나 통할까봐 자기 엄마랑. 그래서 그렇게 미친 듯이 끌고 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되게 그때 당시에 이게 뭐 사건으로 접수가 되고 했으면은 뭐 뉴스에나 나왔을 거잖아요. 이건 폐륜적인 일이니까. 네. 저도 한 1, 2년 되게 주시하고 봤거든요. 근데 뭐 이건가 싶은 일이 몇 번 있기도 했는데 기사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단순 돈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에 이게 맨 처음엔 효녀였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모셨겠죠? 잘 네. 모셨는데 치매 환자 모시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하셨나? 아니면은 모시는 동안 너무 미운 감정이 커졌나 자기 어머니에 대한?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일단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장례식장의 분위기였어요. 확실히. 저도 그때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이게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고. 아유, 훨씬 확실히. 무섭죠. 진짜로. 예. 이거 왜냐면 물리적으로 충격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그렇지만 무섭더라고요. 귀신을 사람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을 그렇죠. 해하거나 그러면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저도 그때는 이번 일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옆에서 다 지켜봐서 그러니까요. 그분 얼굴도 솔직히 지금 기억나거든요. 그 따님분, 큰 예. 따님분. 그래서 그분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좀 정확히 이번 좀 사건.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되게 평범하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근데 체격이 되게 좋으시고 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셨는데 그냥 아줌마 파마머리 있잖아요. 예. 짧게 하는 거. 그거 하시고 되게 그거 했던 게 저는 그분 인상을 되게 좋게 봤던 게 귀가 부처님 귀였어요. 아, 귀 자체가. 예, 그런 분들이 되게 인상이 좋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생겼으면은 더 소름이 안 돋았을 텐데 이게 막 우시던 모습도 보이고 인상이 워낙 좋으시니까 막내 따님분 멱살 잡고 쫓아내실 때는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네. 아, 이런 얘기를 다 듣네요. 좀 저도 이번 일은 진짜 되게 많이 소름 돋았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장례식장에서 돈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를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아유, 이 자식들아, 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중재하시는 그런 에휴, 느낌. 이 자식들아, 하면서 막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거 보려고 내가 이렇게 했어? 뭐 이런 그렇죠. 느낌. 그쵸. 전혀 반대였구나. 저도 놀랐어요. 제 친구 얘기 듣고. 오늘 객강남님 정말 이야기 진짜 소름 끼치게 잘해주시는데 객강남님 이야기는 무서워요, 솔직하게. 뭔 저도 얘기가 나올지 무서워요. 모르니까. 저도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아니, 이제는 이게 잊고 살았는데 제가 네.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귀신 뭐 얘기 듣고 이런 거를 네네네.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내 친구도 이런 놈이 있지 싶어서 그냥 제보를 해볼까 이러고 시작한 건데 이게 워낙 옛날 일이 믿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예. 떠올리니까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야, 오늘 너무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객강남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또 소름을 선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아닙니다. 친구분의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야, 이번 이야기도 저는 그냥 일반적인 장례식장에서
귀신을 봤는데 그냥 자식들 때문에 슬퍼하는 어머니의 귀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반전이 숨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객강남님 이야기가 전부 다 그렇거든요. 처음에 설명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는 이게 맞을지 혹은 반전이 숨어있을지는 이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야 되거든요. 네,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다 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장례식장에서 돈 때문에 싸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 되게 비일비재한 거 아는데 그래도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은 장례식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안 그러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